무릎은 이상하게 아프다 안 아프기도 하고 왜 아프게 된 건지도 모르겠고 아침 저녁으로 컨디션도 다르고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너무 어렵고 힘드시지 않았나요? 그래서 오늘 무릎이 아픈 이유, 관절염으로 발전했을 때 불편한 점과 낫게 하기 위한 관절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많이들 의외로 모르시는 정보를 알차게 준비했으니 꼭 끝까지 시청하시고 강철 관절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우리들이 관절이 아픈 이유는 뭘까요? 계단을 오르내리거나 등산을 하며 관절을 계속 사용하게 되면 무릎 관절 안에 관절 연골이 점차 사라지고 관리 없이 계속 사용하면 관절을 이루는 뼈와 관절막, 주변 인대 등의 염증이 생겨 무릎 관절염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내 관절염이 얼마나 진행되었나 확인하기 위해서 증상, 신체 검사, 엑스레이 결과를 통해 정상부터 말기 단계를 확인이 가능한데요. 이 단계는 켈그렌 로렌스 분류법 기준을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초기 단계인 1기에는 무릎 관절 통증과 간혹 관절 주변이 붓는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환자들은 이상을 느끼고 병원을 찾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질병을 정확히 이해하고 장기적인 치료 계획에 대해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체중 관리, 적절한 생활 습관과 운동 방법에 대한 교육을 받습니다. 또한 증상에 맞는 약물 치료를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중기 단계인 2기에서는 무릎 관절 통증과 관절 주변이 붓는 불편함을 더 자주 느끼게 됩니다. 엑스레이 검사에서도 1기에 비해 관절 간격이 좁아지고 골극, 형성 등이 더 명확히 확인됩니다. 이 단계에서는 정기적으로 병원을 방문해 검사를 받고 약물 치료와 물리치료, 주사 치료 등을 받으면서 증상의 결과를 관찰합니다. 만성적으로 진행된 3기에는 관절 간격이 눈에 띄게 좁아지고 4기에는 관절이 거의 맞붙고 골 변형이 심합니다. 말기에는 약물 치료나 주사 치료 등 보존적 치료를 시행하는 것이 먼저 시도하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개선되지 않고 일상생활에 지장이 심한 경우는 수술적 치료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 수술적 치료는 관절 내시경 수술, 교정, 절골술, 인공관절 치환술 등 다양한 방법 중에서 환자의 나이, 활동 수준, 관절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무릎 관절염의 단계별로 적용되는 치료 방법들이 있지만 체중 관리, 생활습관 개선, 규칙적인 운동을 통한 근력 강화 등은 초기 단계뿐 아니라 모든 단계에서 유지해야 하는 기본적인 치료 방법입니다. 또한 단계별 치료 방법은 치료 반응에 따라 적절히 변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기 치료로 통증이 완화되고 일상생활의 불편함이 개선되었다면 1기 치료 방식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3기 또는 4기 단계에서 약물이나 주사 치료 등을 통해 증상이 개선되었다면 수술적 치료를 적용하지 않고 1기 치료 방식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초기에 무릎 관절염에 대한 기본적인 치료 원칙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며 단계별 치료 전략을 적절히 적용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병원을 방문해 환자의 상태를 정확히 평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이런 관절염 증상, 통증 등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무릎 관절염 환자들에게 규칙적인 운동은 가장 기본이 되는 치료와 관리 방법입니다. 관절에 무리가 한 살 한 살 나이가 들면서 아픈 곳들은 병원을 다니며 치료가 됐는데 되지 않는 수준에서 꾸준히 규칙적으로 운동하면 근력이 강화되고 유연성과 균형감이 향상됩니다. 유산소 운동을 통해 심폐기능을 개선하고 통증을 감소시켜 전신의 운동 기능을 유지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스트레칭이나 가벼운 댄스와 같은 유연성 운동은 굳어진 관절의 운동 범위를 회복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운동 전에 스트레칭을 충분히 하면 경직된 근육으로 손상을 줄이고 운동 중에 느껴지는 통증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집안에서도 무릎 뻗기나 다리 들어올리기 등의 간단한 근력 강화 운동을 통해 무릎 주변의 근력을 향상시켜 무릎 관절을 보호하고 외상으로 인한 손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걷기, 자전거, 수영 등의 유산소 운동을 통해 심폐기능 강화하고 체중 감소, 심리적 만족감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무릎 관절염 환자에게 우선적으로 권장되는 운동은 앉은 자세에서 허벅지 근육에 힘을 주고 유지하는 대퇴사두근 세팅 운동, 관절에 무리가 되지 않는 올바른 자세의 스쿼트 운동, 벽에 등을 기대고 하는 스쿼트 운동, 평지 걷기, 수영 및 아쿠아로빅 등의 수중 운동, 실내 자전거, 게이트볼, 포크댄스, 필라테스, 요가, 태극권 등이 있습니다. 통증을 일으키지 않는 범위에서 계단 오르기, 반려견과 산책하기,
대걸레로 집 청소하기 등 일상생활 속에서 특별한 도구 없이 실천할 수 있는 운동도 다양합니다. 하지만 잘못된 방식의 운동은 오히려 무릎 관절염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럼 가급적 하지 말아야 하는 운동은 뭐가 있을까요? 피해야 하는 운동에는 과도한 스쿼트와 런지 운동, 험하고 힘든 등산, 경사가 심한 산비탈 걷기, 장거리 조깅, 관절에 충격을 주기 쉬운 구기 운동 등이 있습니다. 또한 일상생활 속에서 좋지 않은 생활 습관을 피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30분 이상 같은 자세로 앉아있는 것은 피하고 장시간 양반 다리로 앉거나 쪼그려 앉는 자세를 피해야 합니다. 무거운 물건 들기, 무릎 주변에 찬바람을 직접 쐬는 것과 장시간 운전하는 것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떠한 운동이든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낮은 강도와 빈도로 시작하여 점차 늘려가는 방식으로 진행을 해야 합니다. 환자 개개인의 나이, 근력, 통증, 관절염의 단계 등이 다르기 때문에 운동량이나 시간 횟수 등의 절대적인 기준을 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운동 중이나 운동 후에 통증이 없는 정도까지 운동하고 서서히 운동량을 늘려가는 것을 권장합니다. 운동 중에는 약간의 불편함이 느낄 수는 있지만 운동 후 몇 분 내에 사라지고 가뿐해지는 정도로 운동량을 조절하고 강도는 단계적으로 서서히 늘리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약 운동 후에 통증이나 열감, 부종 등이 느껴진다면 냉찜질을 해서 증상을 가라앉히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들은 어떤 계절에 관절염 환자가 많을 것 같으세요? 일반적으로 낮은 기온으로 인해서 근육과 혈관이 수축되어 통증이 심해져 겨울에 더 조심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실제로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의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들여다보면 여름마다 관절통으로 찾는 환자가 대폭 늘어나는 경향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7, 8월간 여름철 관절통 환자는 약 36만 9,312명으로 11월, 12월간 평균 환자 수인 34만 7천여 명보다 오히려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여름철은 활동량이 늘어나는 계절인 만큼 자주 쓰는 관절의 통증이 평소보다 심해지면 불편함을 겪을 수 있는 가능성도 높으며 통증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그대로 방치하면 증상이 약화될 우려도 있습니다. 날씨는 관절 건강에 영향을 크게 미칩니다. 전문가들은 높은 습도와 저기압이 관절 내 압력을 키워 통증과 붓기를 촉진하는 주요한 원인 중 하나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장마철 등 궂은 날씨가 이어지면 일반적으로 관절통 환자들이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름철 관절은 냉방병을 겪을 위험도 높습니다. 폭염이 심해지고 날씨가 더워지면 에어컨 등 냉방기기 사용량도 늘어나게 되는데 만성질환이 있거나 면역력이 떨어진 상태에서는 이 같은 환경에서 냉방병을 겪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특히 실내외 10도씨 이상으로 심하게 벌어지면 관절통이 발생하는 환경이 조성되기 쉽습니다. 저는 그래도 겨울에 더 조심해야 될 것 같은데 추운 겨울을 조심해야 될 건 없나요? 라고 말씀하시면은 첫 번째로 겨울에는 근력, 유연성 등 꾸준한 관절 운동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기온이 떨어지면 근육 유연성이 떨어지고 혈액순환이 저하돼서 관절 통증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또 추운 날씨 때문에 자연스럽게 외출 빈도와 운동량도 줄게 되므로 실내에서 근력, 유연성 운동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근력 운동은 관절 주변의 근육을 강화해 무리를 덜어주고 유연성 운동은 관절의 운동 범위 감소를 막습니다. 두 번째로는 체중 유지를 위한 조절이 필요합니다. 겨울 추운 날씨로 활동이 줄어들고 체중이 늘기 쉬운 계절입니다. 골 관절염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부위는 무릎입니다. 체중이 5%만 감량해도 무릎 통증 정도가 50% 이상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가 있을 정도로 체중은 관절 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몸의 하중이 늘면 연골 손상 속도도 빨라질 수 있어 관절 건강을 우려한다면 체중 조절이 필수적입니다. 균형 잡힌 식단으로 바꾸는 것이 좋으며 틈틈이 운동을 해 체지방을 에너지로 전환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찜질이나 반신욕, 보조기구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온 찜질은 수축된 근육이나 주변 조직을 풀어주는 것과 동시에 혈관을 확장하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 통증 완화에 도움을 줍니다. 찜질이 다소 번거롭다면 따뜻한 물로 반신욕이나 샤워를 이걸로 대신해도 좋으며 안마기 등 보조기구를 활용하면 통증 완화에 도움이 되지만 약한 강도부터 서서히 강도를 높여가고 특정 부위에 너무 오래 사용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무릎 관절염은 완치가 가능한가요? 하시는데
무릎 관절염은 만성적인 퇴행성 질환이기 때문에 완치보다는 장기적으로 꾸준한 관리에 초점을 맞춰서 이런 접근 방식은 고혈압이나 당뇨병과 같은 만성적인 내과 질환에 대한 접근 방식이랑 비슷합니다. 한번 퇴행성 관절염이 시작된 무릎 관절은 다시 정상 구조로 회복할 수는 없고 시간이 흐름에 따라 퇴행성 변화가 진행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적절한 관리를 통해 질환이 급격하게 악화되는 것을 막고 일상생활을 최대한 정상적으로 유지하여 건강한 삶을 오래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뼈 주사나 연골 주사를 맞으면 관절염 진행을 늦추는 데 도움이 되나요? 하시며 관절 회복에 대해서 물어보시기도 하시는데 현재 임상적으로 무릎 관절염에 몇 가지 주사 치료법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흔히 이야기하는 연골 주사, 뼈 주사, DNA 주사, 증식 치료 주사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주사들은 이론적으로 조직 재생이나 기능 회복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무릎 관절염의 통증이나 염증을 조절하여 삶의 질을 개선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며 무릎 관절염의 진행을 늦추거나 되돌린다고 명확히 입증된 주사 치료 방법은 아직 없는 상태입니다. 마지막으로 관절에 좋다는 건강기능식품 진짜로 효과가 있나요? 많이 물어보시는데 최근에 관절기능식품 광고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어 관심이 더 많으신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광고에 나오는 건강기능식품을 무릎 관절염을 치료할 수 있는 의약품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은 의약품과 같이 질병을 직접적으로 치료하거나 예방하는 목적이 아닌 인체의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거나 생리기능을 활성화하여 건강을 유지하고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식품입니다. 반드시 식품의약품 안전처로부터 관절 건강 관련 기능성을 과학적으로 인정받은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하는 것을 추천드리며 꼭 이 건강기능식품 마크가 있는 관절 영양제를 찾아 선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관절 건강을 위해 설명드린 내용처럼 여러분들이 꼭 필요한 정보를 10년차 연구원의 분석으로 정리한 핵심 요약을 꾸준히 받고 싶으시면 간단하게 구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